이전 영상에서 소나타는 마치 한국의 아파트 홍보 문구처럼 비싼 가격의 설득력을 럭셔리에서만 찾으려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한계로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면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럭셔리보다 깊은 디자인을 보여준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선 이를 이뤄낸 디자인은 없고 현업의 디자이너들은 그저 현실이란 단어에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째서 충분히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자동차, 건축 등 디자인 분야의 거장을 단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이 또한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경우이기에 그 이유가 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시작엔 디자인을 수용하는 사람, 즉 소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디자인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계신 분이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깊은 내용을 가진 것보다 자극적인 것들이 소비자를 사로잡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에 공감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소비자는 자동차, 건축 등을 보며 이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알아차리진 못합니다. 왜냐면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교양 서적 하나 읽어보지 않았고 미술관 한 번 가본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안목 있다 믿고 있기에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만 지향하거나 반대로 깔끔한 디자인만을 추구하며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도 이 상황의 피해자라고 하긴 힘든데요.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듯 미래를 내다본 가치를 만들기보다 눈앞의 수익을 중시하다 보니 눈길을 사로잡을 자극적인 디자인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스펙과 편의 사양으로 포장한 자동차나 건축만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이것만큼 쉽고 확실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없다고 믿으며 이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저는 자동차에 있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9년 출시된 YF 소나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랜저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차량이 있음에도 가족의 얘기를 담아낼 수 있어 평범하기에 가치 있던 소나타를 트렌드만 쫓는 쿠페형 세단으로 만들어 버렸고 너무나 자극적인 외형은 더 이상 한국의 가족들을 위한 자동차보다 미국의 중형차 시장에서 눈에 띄는 후발주자로서의 가치를 중시한 것만 같았습니다. 실내에서도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눈에 들어오는 아웃라인과 자극적인 형태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해줄 자동차보다 그저 유행을 타는 전자제품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화려한 데이터로 치장한 제형표의 숫자마저도 실주행에선 전혀 공감할 수 없었음에도 자극적인 형태로 눈길을 끈 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편의 사용으로 부정한 덕분인지 기록적인 판매량을 세우며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는 역시 긴 시간을 고민한 깊은 가치로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해선 자극적인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극과 감동이 구분되지 못한 2000년대 후반의 분위기는 2010년대 초반을 거치며 그나마 성장 가능성 있던 국내파 디자이너들을 사장시키게 되는데요. 디자인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건축과 조경에서도 9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2, 3세대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의 가치 있던 작품들은 해외 거장의 것만은 못할지라도 분명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의 천편일률적이고 허세 가득한 것을 원하는 취향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같이 비슷한 디자인을 보고 참고하며 저가 경쟁으로만 살아남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도 90년대 자동차들은 그 품질은 떨어질지언정 언젠가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강한 열정이 느껴졌고 그랬기 때문에 낭만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앞서 말한 소비자들과 기업의 영향으로 부가가치를 키울 능력은 떨어졌고 국내의 2, 3세대 디자이너들은 주류계층 또는 주류라 할 만한 집단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한 건축 이론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런던의 양대 명문 건축학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왕립예술학교인 RCA이고 다른 하나는 AA 스쿨인데요. 애초엔 오직 왕립예술학교만이 주류 건축가를 배출해냈고 주류가 되기 위해선 이 학교를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류 계층의 반기를 들고 저항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 AA 스쿨인 것이죠. 마치 저항 정신을 상징하듯 캔버스가 골목의 여러 건물에 나눠져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하지만 이 이론가는 이를 국내에 비유해 한국에선 비판을 할 주류라 칭할 계층이나 집단이 없고 그나마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자들도 당장 눈앞의 생존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결국 국내에서 90년대 활동하던 2, 3세대 디자이너들이자 지금의 50대들은 저가 경쟁 속에서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한국의 디자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리는 자동차에서도 건축에서도 해외파 디자이너의 외국적인 색채가 차지했거나 외국 디자이너들의 오리지널 외국 디자인만이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디자인은 외국 느낌이 나는 것이란 인식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한동안 국산차에는 외제차 같다는 표현이 큰 호평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디자이너들이 살아남기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리서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대중적인 디자인들은 지향점 없이 그때그때 유행하는 외국의 장르를 따르게 되는데요. NF 소나타에서 YF를 거쳐 LF로 이어지는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동네가 낡으면 부수고 아파트를 지은 후 다시 그 아파트가 낡으면 한 번 더 부순 후에 더 큰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NF와 TG는 당시 트렌드였던 장고장 없고 조용한 일본차의 분위기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BMW처럼 눈에 띄는 조용성을 가진 디자인이 유행하자 앞서 언급한 YF 소나타에선 이전까지의 흔적을 지우고 트렌드에 맞춰 탈바꿈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 소비자들은 외국 것 같은 가짜보다 진짜 외국 것을 선호했고 덕분에 자동차에서 운동 성능이 점점 중요해지게 되더니 이는 현대의 딜레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내용과 편의 사양으로 고객의 눈을 사로잡고 운동 성능보다 푹신한 승차감으로 소비자를 길들여뒀기 때문인지 부가가치가 큰 대형차의 고객들이 수입차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다수의 고객은 이전의 스타일을 더 선호했기에 쉽게 변화를 만들지 못한 것이죠. YF나 K7의 출시 당시 논란이 될 단단한 승차감은 세련되지 못한 단단함이었기에 비난을 받은 것인데 이에 대한 답으로 더 나은 것을 제안하기보다 안정적이고 쉽게 이전 스타일로 돌아갔다는 일화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것만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당시 수입차들의 높아져 가는 점유율이나 부가가치가 부러웠던 것인지 직접적으로 BMW 같은 차를 만들라는 말도 들릴 정도로 이 시기 이후 현대의 분위기는 노골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방향성 없이 비싼 소재들만 활용해 허세에 가까운 럭셔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F 소나타에 접어들어 세계적인 트렌드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와 같은 심플함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때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 바로 기본기였습니다. 사실 이 기본기의 의미는 단순히 운동 성능이 보통의 수준은 된다는 뜻보다 디자인, 품질, 운동 성능 등 자동차가 가져야 할 전반적인 가치에서 기본 이상을 가진다는 뜻인데도 트렌드만 보고 이를 잘못 해석한 것인지 당시 LF 소나타에서 볼 수 있었던 기본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심플함보다는 미국의 투박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덕분에 소나타의 판매량은 낮아져만 갔고 이를 의식했는지 LF의 페이스리프트에선 지난 성공을 잊지 못하고 YF를 다시 한번 답습해 화려한 디자인으로 돌아섰지만 투박했음에도 본래 심플함을 지향했던 차를 화려하게 만들어버리니 오히려 더 크게 부조화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며 현대의 기술적인 디자인과 운동 성능 등 벡터값에서의 그 크기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수준의 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지금의 현대차에선 90년대 자동차들처럼 어설프지만 가슴 뛰는 열정이나 낭만은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당시의 액센트나 소나타는 지금의 현대차에 비하면 만듦새가 현저히 떨어지고 크기가 작음은 물론 내구성조차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자동차가 뛰어난 완성도와 내구성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직 잘 만든 차만을 좋은 차라 할 수 없듯 당시의 차들은 잘 만든 차는 아니었음에도 좋은 차라 부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작은 크기였음에도 가족의 얘기를 담기엔 충분했고 도어 패널처럼 곳곳에 나름의 아이디어가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의 자동차를 따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해석해 따라하려는 열정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의 소나타나 그랜저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만든 차임에도 덜 럭셔리한 것과 더 럭셔리한 것으로 크기만 중시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저 누군가에게 자동차로 지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자동차가 돼버린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라인업을 가졌고 그만큼 개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언제나 고급화와 편의 사양으로 비슷한 얘기만을 하며 가격을 올리고 그 비싼 가격의 설득력을 럭셔리로만 풀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치스럽게 꾸며진 50평대 아파트가 필수가 아니란 걸 우린 알고 있듯이 행복을 위해 진실된 가치를 만들어낸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즉 진짜를 보려하는 자세가 중요해질 때 기업도 디자이너도 진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국내의 한 가수가 한 말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지금은 마이크 하나로 살아가는 게 진짜 가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는 요즘 들어 진짜가 귀해진 것 같다고 얘기하며 진지한 것을 두려워하고 허세와 가짜가 통하는 세상에선 누구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를 보려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지였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